제 이름은 저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회하는 것은 한 22세 청년의 조카를 유혹한 사실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오고 마치 세월의 무게가 사라진 듯한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그가 온 지 한 달 만에 제 삶은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이 그의 조카 마우로를 집으로 들이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우로의 아버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약 4개월간 훈련 중이었기에 우리는 그가 지내는 동안 집을 더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인생에 끼칠 영향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 제가 통신업계의 중요한 기업인인 로베르토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그는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저를 매료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이 필요했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개인적 안락함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강한 성격을 지녔지만 동시에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매력적이고 훌륭한 대화 상대였지만 다른 날에는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그의 내면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베르토는 어떤 여성이든 매혹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거나 악몽 속에 빠뜨리는 재주를 지녔습니다. 그의 이런 능력은 저를 매료시키면서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이상적인 사랑 이야기나 공허한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은 동화 속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친밀함이나 애정 없이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처럼 지냈고 편리함을 위해 침대를 공유하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로베르토가 제가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믿었지만 가끔은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로베르토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를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는 아내라기보다는 사회적 동반자로 여겼고 제 역할은 겉모습을 유지하며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충실한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이었고 사회가 기대하는 조용한 파트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불충과 경멸, 피상적인 관계를 결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마우로가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2개의 가방과 슬픈 미소를 짓고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우로는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마주쳤습니다. 로베르토가 그를 소개하자마자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익숙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얼굴에서 자주 보던 욕망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남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제 외모를 이용해 관심을 끌고 그것을 제 이익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우로가 저를 이모라고 부를 때 저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저를 신경 쓰이게 했지만 그 때문에 제 태도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우로는 새로운 도시에 적응했고 훈련 일정에 익숙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일찍 집에 돌아와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우로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우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운동을 꾸준히 했고 놀라운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문을 열어둔 채 상의를 벗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오랫동안 수영을 했고 마치 물속에서 새롭게 힘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취향,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알레르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이모 로서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마오로에 대한 집착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가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조카를 유혹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고. 모든 것은 어느 날 사소한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우로가 부엌으로 들어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엿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학업과 훈련 일정 때문에 연애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깝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지금은 여자친구가 필요 없잖아. 너 또래의 여자애들은 항상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마우로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당황했지만 몇 초의 침묵 후 불확실한 미소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지만 저는 그런 반응을 못 본 척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젊은 여자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지. 내 나이엔 순간을 즐기고 경험을 쌓으며 책임감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해.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눈은 제 말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곱씹는 듯했습니다. 경험 없는 여자가 내게 줄 수 있는 걸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 그는 접시를 내려다보더니 곧 고개를 들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더 성숙한 여자를 찾으라는 말인가요? 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답했습니다. 성숙한 여자는 너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지. 마오로는 다소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자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마오로. 어쩌면 그 여자는 이미 내 곁에 있을지도 몰라. 그가 저를 바라보던 순간의 눈빛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호기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마오로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은밀한 도발과 공모의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유혹하려면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로베르토가 집에 없는 날이면 저는 마우로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해 우리 둘만 남게 만들었죠. 마치 남편을 대하듯 그를 세심하게 챙기며 우리 집이 그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상기시켰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언제든 내 방으로 오렴. 마우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가 훈련에 나가기 전 벨트를 조정한다는 핑계로 그를 가볍게 스칠 때면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수줍은 반응은 오히려 제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속옷을 입지 않고 옷을 입거나 아침에 실크 드레스를 걸친 채 방에서 나와 상상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면 천천히 몸을 숙여 물건을 찾는 척하며 제 몸을 그에게 노출시키곤 했죠. 주말에는 그와 함께 수영장에 가는 핑계를 대며 유혹을 이어갔습니다. 마우로, 햇볕 좀 쬐어야겠어. 저는 그의 창백한 피부를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마우로는 등을 대고 선베드에 누워 쉬었고 저는 잠시 수영을 한 뒤 의도적으로 느린 동작으로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옆을 지나며 천천히 수영복의 단추를 푸는 동안 그의 시선이 제 몸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늦을 예정이었고 저는 그때가 완벽한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몇 잔 준비한 후 술 기운이 오르자 저는 제 환상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우리 사이의 긴장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의 방에서 그동안 억눌렀던 욕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여운에 젖어 있을 때 아래층에서 조용히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저는 유혹적인 몸짓으로 계속 움직이며 그 순간을 즐기는 듯 행동했습니다. 계단 쪽을 바라보니 그곳에 마우로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가장 매혹적이었던 것은 마우로가 분명 당황한 상태였음에도 제 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나체의 움직임에 고정되었고 저는 그런 그의 반응을 즐기며 매혹적인 미소로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손가락을 입에 대고 시선을 피할 때 저는 그가 제 의도대로 걸려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며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우로는 저를 피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집 밖에서 해결하고 함께 보내던 시간 대신 도서관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저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러가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희망은 사라지는 것 같았고 제 계획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공기 중에 어떤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괜찮은지 물었지만 그는 단순하게 괜찮아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마우로는 저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그의 단단한 몸을 제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그의 뜨거운 피부가 제 피부에 스치자 본능적으로 저는 그의 옆구리를 따라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저는 허리를 흔들며 그와의 접촉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경고가 울렸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순간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를 밀어내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안 돼? 누군가 우리를 볼 수도 있어? 그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직원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마우로의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우로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서 제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지켜보며 인내심과 억제된 욕망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허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고 제 입술에서 가벼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고 저는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 위에 제 몸을 더 잘 맞추고 우리는 두 번째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우로는 강했고 제가 그의 중심에서 느낀 단단한 돌출부는 그가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길과 키스 하나하나가 그를 더 깊이 빠져들게 했고 그의 움직임은 그가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우리 몸 사이의 모든 장벽을 제거할 시간이 왔음을 암시했습니다. 옷을 천천히 벗으며 그가 초조하게 저를 지켜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우로는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그가 움직이려 할 때 저는 그의 귀에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나에게 맡겨. 그리고 그의 마지막 옷까지마저 벗기며 그의 몸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마우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의 크고 강인한 몸은 조각품처럼 완벽했고 저는 그를 눈앞에서 감상하는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이용해 그를 천천히 밀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이 순간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 저를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위에 몸을 얹으며 그에 대한 금기된 모든 환상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마우로는 저의 모든 손길에 반응하며 마치 욕망이 그를 삼킬 듯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저를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상황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의 능숙한 태도는 우리의 유혹 게임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나누는 순간은 상상했던 모든 경계를 초월하며 그것이 우리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번 연속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 번째를 준비하며 이번에는 입으로 그를 만족시키려 하자 마우로는 어깨에 손을 얹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마치 고백처럼 말했습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상상했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것은 우리 사이의 욕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우로는 새로운 쾌락의 세계를 발견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욕망의 면모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만날 때마다 더 강렬한 무언가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쾌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각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마우로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안고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취해 끝이 보이지 않는 열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우리의 비밀을 간직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도덕적 판단보다 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욕구가 생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탐구하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쾌락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우로와 나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떠난 순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모든 결정을 반추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을 내던졌는지,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20살 청년에서 40살 여자의 가장 깊은 욕망을 깨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로 성장한 모습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세세하게 즐겨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즐기고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영상을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